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나무 뿌리고 줄기고 그죠? 예, 예. 줄기고 이게 자 잎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식기명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건강식기명과 습생시분치를 지키지 않고 예.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우리가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예, 있잖아요. 예. 뭐 우리 뭐 저 방부제라든지 예, 이런 예. 거. 그리고 체지방이 또 축적된다든지 스트레스, 예. 탄수화물, 뭐 육류, 뭐 그런 것도 정제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계란, 우유, 빵, 라면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장내 부패가 소화불량도 되고 장내 부패가 되죠. 그죠? 그거 그 라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쉽게 말하면 효소 자체도 없잖아요. 애들 너무 효소도 좋아하는데. 없고, 예, 예. 이 뭐 영양분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장내 부표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설사 변비부터 쭉 해가지고 우울증, 치매, 위염, 아토피, 그다음에 뭐 신부전증, 예. 두통,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 고혈압, 만성피로, 아이고. 뭐 지방간, 심장병, 당뇨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암까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장내 부표로 해서 모든 병이 만병이 다 생긴다는 거죠. 장 건강에 좋은. 그래서 지금 이 당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우리가 또 당뇨도 또 위험하잖아요. 예, 쉽게 위험하죠, 말하면. 원장님. 예. 당뇨도 생기는 게 아까 같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장이 부패되고 장누수로 인해서 혈액이 오염되고 세포가 오염돼 가지고 예.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예, 예.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뿐만 아이고, 아니라 예. 위장질환, 예. 지방간, 간경화, 신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아이고. 고혈압, 동맥경화 다 이런 게 현대인의 병이 다 들어있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족부 개살하고 발가락을 자르거나 심지어는 무릎 밑을 자르거나 심지어 이 무릎 위를 자른 분도 저는 그분들도 아이고. 제가 해독을 하라고 했는데 예.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무릎 위를 불편하니까. 잘랐더라고요. 처음에는 발가락만 가했는데 그때 발가락만 생겼는데. 잘랐는데 제가 그 당뇨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 잘르신 분도 다시 재발돼 가지고 그게 개사가 되는 걸 해독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케이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른 자른 사람들은 제가 하라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듣고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냥 다들 잘라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죠. 예.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족부 개사, 예. 녹내장, 그죠? 백내장, 그 다음에 그 피부 감염뿐만 아니라 눈 쪽에,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것도 다 우리 당뇨로 인해서, 당뇨의 원인인 장내 부패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생활습관.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독학회에서 대한바로 해독학회에서 우리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제가 또 옛날에 바른생활건강법을 해가지고 10가지도 있고 또 뭐 건강식기명을 또 여러 가지 보충을 해서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정도로 원래 우리 대한바로 해독학회에서 쓰는 정도로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좀 덧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른 호흡입니다. 아까 이 흉식 호흡을 하고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여성들은 대체로 흉식 호흡을 합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식 호흡을 우리 다 아시지만 또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셔갖고 복식호흡 하라면은 한 절반 정도는 또 복식호흡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하라 해도 거꾸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원래는 코로 숨을 내쉬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 들이쉬고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또 입으로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기가 힘드시면은 코로 들으시고 입으로 내쉬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숙달이 되면은 코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저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 하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수련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코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고 하는데
그 평상시 뭐 두통, 불면증, 뭐 어지럼증 이런 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다는 거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들숨이 있잖아요. 우리 호흡이 왜 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 모릅니다. 왜 호? 우리 보통 보면 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래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럼 들이쉬는 거는 흡이잖아요. 그러면 내쉬는 거는 호잖아요. 그러면 흡호라 해야 되는데 왜 호흡에 됐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그건 왜냐면은 우리가 출산하면서 앙 하면서 내뱉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수명이 다 되고 이러면은 임종이 다 되면은 이 복식 호흡도 안 되고 이 흉식 호흡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목에서 목숨, 그래서 우리 목숨이 납니다. 목숨 하다가 흡 해가지고 이제 못 내쉬면 이제 이 생명이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쉬는 거 안 쓰는 거 이것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들이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 생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치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고 어디를 가도 이 호흡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아까 장도 그렇잖아요. 장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데도 별로 없고요. 이 호흡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뭐 여러 가지 물이 많죠. 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제발 우리가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탄산수라든지 그다음에 막 그 우리 주스 같은 거 우리가 이 판매되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청량을 된 건 좋지만 그런 거는 참 상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을 또 제때 못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막 밥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신다든지,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마신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몸이 더 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좀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햇볕. 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햇볕을 좀 쬐야 된다는 건 누구나 좀 들었어요. 햇볕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생성돼가지고 우리가 칼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한데,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햇볕 쬐러 나가보세요. 어떻게 나갑니까? 마스크 쓰지, 선크림 바르지, 선글라스 끼지, 모자까지 거기다 써보세요. 장갑 끼지. 햇빛을 어디다 쬐입니까? 어디다 쬐? 우리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이 일광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광욕을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산을 하더라도 모자를 안 씁니다. 아직까지. 등산이나 트레킹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좀 뭐 너무 가까이 거리에 말고 혼자 좀 떨어져서 일광욕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 있는 저 해독방이 인공 태양이거든요. 원적외선과 건적외선은 다릅니다. 원적외선은 찜질방, 사우나, 숯가마, 항토방, 이게 원적외선이고, 원적외선은 피부 침투를 0.5mm밖에 안 되거든요. 저거는 건적외선은 그 피부 침투를 6mm 합니다. 그러면 12배나 더 막 깊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저기는 이제 탈의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전신을 가하잖아요. 좋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태양 쬐는 것보다 수백 배를 더 많이 이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또 저는 우리가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뭐 폐물도 독소들도 배출시키고 이렇게 비타민 D도 잘 생기고 불면증, 두통 뭐 그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그렇죠.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그렇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는 누구로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지키기가 좀 쉽지 않죠. 뭐 하다 보면 너무 가쁜데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쉽게 음식이라면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음식은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하든 조리를 하든 아니면 뭐 준비를 하든지 예. 간에 어떤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천천히 먹을지 급하게 먹을지 또 언제 어느 때에 먹을지 예. 이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서는 최소 30회 예. 그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은 50회 예. 또 우리 이 중증 질환이라든지 암 이런 분들은 좀 기력도 없으시겠지만은 예.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소화 기능이 약간 상당히 안 좋으니까 뭐 100번 정도는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자. 예. 운동은 여러분들 뭐 걷기부터 뭐 트레킹, 등산, 뭐 또 뭐 피트니스 뭐 여러 가지 또 하시겠죠. 수영장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뭐 그런 다중 이용 시설을 잘 못하니까네. 저도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트레킹이나 등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돼 있잖아요, 그죠?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휴식 중에서 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은 보통 우리가 10시나 11시에 취침해서 저도 그걸 잘 지키지 못하신다만 취침해서 자는 게 우리가 많은 해독도 되고 우리 충전도 받거든요. 우주의 에너지를 해독도 되고 세포 재생도 되지만은 우주의 에너지를 재충전. 우리 휴대폰도 이 충전을 해야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 뭐 종교인들은 아마 하나님 뭐 이렇게 그거 하듯이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잘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보통 6시간 뭐 또 7시간 반 뭐 그 정도로 이게 주기가 보통 1시간 반 텀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리듬이. 그리고 절제의 미덕 아까 그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푸드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기호식품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절제의 미덕 중에서 이 과식 그죠? 너무 과하게 먹는 거. 그리고 간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식이 제일 안 좋습니다. 간식이 보통 막 뭐 집에서 부모님들이 막 애들한테도 간식 주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간식 드리고 막 이래 하잖아요.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 뭐 과일은 그런 대로 괜찮긴 하지만은 저는 이 간식은 절대로 하지 말고 과일을 드시더라도 전통 된장 있잖아요. 전통 된장에 찍어 드시라. 무슨 과일이든지 간에 그거를 밥 드실 때 드시라 이거예요. 식사하실 때. 식사하실 때 드시면은 그게 소화제가 돼요. 식사할 때 드시면 소화제가 되지만은 간식으로 드시면은 이게 오히려 그 포도당 당이 더 증가되잖아요. 그게 과잉이 되면은 우리가 뭐 폐물 독소가 돼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잖아요. 된장에 찍어 드시네요. 네, 된장을 찍어 드시면 소화제가 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과일을 다 된장에 찍어서 식사하실 때 그러면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뭐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되고 이거는 뭐 긍정적이고 그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자. 몸을 따뜻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이게 잘 안 되는 신분들은 또 뭐 해독을 한다든지 또 뭐 또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해야 되겠죠. 그 정기적으로 이 해독 청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성들이 배꼽티 입는 거 보면 절대 안 되죠. 특히 이 배꼽 말하면 이 배꼽은 우리가 신골, 우리 귀신 신자, 정신 신자, 신골이라 해가지고 이 신이 드나드는 골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따뜻하게 안 하고 배꼽티를 내놓고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섭생시원칙이 있습니다. 이 식사 간격을 5시간, 6시간으로 정하자고. 보통 우리가 뭐 탄수화물 이런 거는 한 2시간 만에 뭐 소화가 돼가지고 장으로 가지만은 육류나 이런 거는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그리고 간식하지 말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과식 당연하죠. 과식을 해도 이게 소화가 흡수가 잘 안 되면은 장에 정체되면 그것도 독소가 되잖아요. 그죠? 단순하고 다양하게 먹자. 단순하게 먹는 거는 가는데 다양하게 먹자. 골고루 먹자. 이건 한편으로는 괜찮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종류를 먹는 거는 그건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등산 갔을 때 보면은 이 막 9가지 곡식으로 밥을 하는 게 해가 오는 분도 계시고 뭐 5곡으로 했다. 뭐 3곡으로 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장이 다 소화분해 흡수 배설 시키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에다가 뭐 콩이든
뭐 현미든 이렇게 좀 섞든지 예. 하나 정도, 뭐 많아봐야 2개 정도 섞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섞는 거는 오히려 이 장의 정체를 부담을 유발시킬 주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그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또 이제 반찬도 너무 많은 종류로 그래서 뷔페 같은 거 가도 저는 다양한 종류를 잘 맞아요, 안 원장님. 먹습니다. 먹고 나면 뭐 먹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다양한 종류를 먹으면은 그게 소화 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장내 뷔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뷔페 먹었다가 장이 뷔페 먹었다가 장이 뷔페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좀 많은 종류를 물론 편식을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종류 5가지 이상 국 반찬하고 한 반찬 한 3개 정도 그리고 밥에도 이거 뭐 한 2종류 한 종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그 하고 아까 과일가루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그 금상치 않게 좋아져요. 그 다음에 뭐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자 말씀드렸고 육류를 자제해. 육류 중에서도 이제 부적절한 육류를 말씀드리는 거죠. 육류를 무조건 먹지 말자 이러면은 우리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고 야식을 했을 때는 아침을 굶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막 대한민국만큼 야식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배달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저도 뭐 불가피하게 야식을 먹고 싶어서 야식을 먹는 거 저는 이 술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을 때 뭐 안주로서 근데 안주를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을 완전 굶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이렇게 그 해독식이 있거든요. 해독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침 대신에 이렇게 먹어줍니다. 그리고 뭐 감사하고 뭐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먹는다. 마음.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부패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장의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장이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중요하고免疫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또 건강 10계명하고 습생 10원칙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다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하면은 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免疫 향상돼서 코로나 극복에도 도움. 코로나19 코로나19가 이거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변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의免疫을 키워놔야만 어떠한 그런 게 오더라도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지금 당장 뭐 어디가 많이 아프시다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심하다든지 다른 증상 뭐 난치병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디 통증이 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 급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해독 청혈을 하고 또 침이라든지 뭐 부항이라든지 추나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리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영석 원장님의 참 엑기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면 아니죠. 제 주위에도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소홀한 점이 그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가루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우리 또 건강을 해치고 섭생 평상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다. 잠깐 저 화이팅 하기 전에 제가 말씀 오늘 사실 점심시간에 촬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급해갖고 말도 빠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편안한 시간에 차근차근하게 좀 천천히 자세하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대합시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아니 다시 자 시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